안녕하세요, 오지코 여러분. 오늘은 코 성형할 때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, 진피라는 거 들어보실 거예요. 뭐 콧대를 올리거나 코끝을 올리는데 울퉁불퉁해지거나 뾰족하게 비쳐 보이거나 연골이 비쳐지거나 그런 거에 있을 때 뭐 진피로 모양을 덮어줄 수 있다. 또는 콧대가 좀 너무 낮아서 볼륨을 올려주고 싶은데 나는 실리콘은 쓰기 싫고 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럴 때도 진피 사용을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. 진피라는 거는 피부, 표피,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를 진피, 그 아래쪽은 지방층이 있고요. 그 사이에 있는 진짜 피부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. 크게 자가진피, 기증진피가 있죠. 자가진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두툼하게 콧대에 올릴 거라고 해서 많이 떼야 된다. 그러면은 엉덩이 그 위쪽에 콕시스라고 그래요. 거기 엉덩이 위쪽에 그 부분을 이렇게 보통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떼죠. 거기가 가장 좀 두껍거든요. 자가진피 같은 경우에는 그 항문 위쪽이나 그래가지고 오염이 잘 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잘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. 진피는 좋은 재료이긴 한데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죠.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흡수율입니다. 흡수율이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에 걸쳐서 생기는데 한 50%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내가 한 요 정도 두께를 넣었다 한 요 정도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문제는 어느 정도 흡수가 될지 예측하는 게 좀 정확하게 어렵다는 겁니다. 만약에 콧대에 진피를 넣게 되면 뭐 한 1년 반, 2년 정도 흡수되기 전까지는 좀 과도하게 높죠. 아바타처럼. 흡수가 완전히 됐을 때는 뭐 원하는 만큼 적당히 남을 수가 있지만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아쉽게 남게 된다는 거.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 조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각보다도 좀 이렇게 코의 모양을 이렇게 샤프하게 만들어 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코 형태만 있는 둥둥한 느낌이라고 할까. 그렇기 때문에 오똑한 그런 코 모양을 원하시는 경우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는 진피도 좀 쓰지만 요즘은 근막이라고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에요. 보통 많이 쓰는 게 측두근막이라고 해서 여기 측두근 쪽에 있는 근막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또 채취를 하다 보면 탈모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 측두근막이나 이런 것들은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. 기증근막이죠. 그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장점이 흡수가 진피보다는 훨씬 덜해요. 그 대신에 또 이거는 그 진피보다는 매우 얇아요. 그래가지고 콧대를 충분한 높이로 올리기를 원한다 이럴 때는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. 한 2mm 정도 이렇게 접어서 조금 볼륨을 더할 수가 있어요. 2mm보다 더 올리기를 원하실 때는 근막으로 사용하는데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사용하는 거는 늑연골이나 귀연골을 사용할 때 그 염골을 감싸고 있는 연골막을 많이 사용해요. 특히 그 자가 늑연골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골막이 상당히 두툼하면서 적당히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코끝이나 이런 데는 피부가 비칠 것 같다 또는 콧대에도 좀 과거에 여러 차례 수술을 해서 이게 보형물이나 이런 게 비칠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자가 늑연골을 쓰는 경우에는 자가 늑연골의 근막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아주 결과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오늘은 코 사용할 때 있어가지고 코끝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보형물 콧대를 올릴 때 실리콘을 쓰기 싫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서 뭐 근막, 진피 또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골막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